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시인포 박근호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박근호 이사가 뽑아준 특징주들 또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꼽아주셨는데 3분기 실적에 대해 전망이 나왔습니다. 오늘 5% 가까이 뛰고 있고요. 3분기 깜짝 실적 전망이 나왔는데 15개 분기 만에 최대 실적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네요. 오늘 이 실적에 대한 내용 어떻게 분석을 해보셨을까요? 네, LG 디스플레이 6월 달서부터 바닥 잡고 굉장히 타이트하게 잘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나온 실적 보고서를 아마 LG 디스플레이를 많이 알고 계시고 분석을 하셨던 분들은 이게 말이 되나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는 실적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분기 매출이 뭐 7조 원 좀 못 미치는 6조 9천억, 영업이익이 이제 4,579억을 전망을 한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왔는데 네. 왜 이제 시장에서 LG 디스플레이의 실적이 15개 분기 만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2년 한 3분기 만에 이제 흑자 전환했나라는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는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일단 기사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저는 좀 다른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애플 스마트폰 태블릿 워치 신제품 출시 효과다. 애플 스마트폰 태블릿 PC는 매년 신제품을 발표를 합니다. 근데 그동안에 계속 적자를 봐왔는데 이번에 이걸로 출시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걸로 지금 3분기 실적이 이렇게 퀀텀 점프를 하는 실적은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다음에 두 번째, BOE가 이제 퇴출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애플 내에서 LG 디스플레이 점유율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뭐 지금 영향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미미한 부분이고 시간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애플 워치는 BOE가 퇴출이 됐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가 독점으로 가죠. 그리고 지금 프로모션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할 때는 주사위를 굉장히 높게, 그다음에 아니면 무슨 뭐 메신저 같은 거 할 때는 주사위를 좀 낮춰갖고 뭐 배터리 소모율이나 이런 거를 낮추는 게 프로모션 디스플레이라고 하는데 OLED죠. 그거는 삼성이랑 LG는 지금 만들어서 애플에서 쓰고 있는데 BOE가 그걸 퀄 테스트를 못 받았는데 중국 전용 제품으로 그걸 출시를 해서 지금 중국 쪽에서는 아이폰 17을 사서 이게 이제 중국 BOE 거다. 그럼 다시 교환하는 게 지금 러시라고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저는 이러한 것들이 지금 LG 디스플레이의 분기 실적을 4,579 굉장히 높은 거죠. 뭐 한때는 2008년도, 2009년도 때는 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1조 원까지 나왔던 기업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3분기 영업이익이 4,500억 이상 나온 게 아니고 어떤 거냐면 기사에서 이런 것들을 좀 다뤄줘야 되는데 중국 광저우에 있는 LG 디스플레이 공장을 TCL이 샀죠.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TCL 자회사 차이나스타가 샀죠. LCD 공장을. LG 디스플레이가 그 공장에서만 분기당 몇 천억씩 적자를 봤던 공장입니다. 그거를 2분기에 이제 완전히 매각이 확정이 되면서 2조 한 200억 정도를 받았죠. 그렇다라고 하면 현금도 들어오고 거기서 나왔던 적자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잘 되고 있죠. 얼마 전에 LG전자 구조조정 얘기 나왔을 때 대부분의 적자가 지금 그 TV 쪽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LG 디스플레이의 매출 비중 중에 한 많을 때 30%, 적을 때 한 20%를 LG전자가 담당을 하는데 TV 부분에서 사실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실적이 좋아지는 것은 좀 불가능하고 적자 폭을 많이 줄였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좋아진 부분이 상당 부분 차지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다른 부분들도 나름대로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 보면서 수급이랑 좀 특징적인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쪽에 이제 빨간색 선은 외국인 수급인데 이게 이제 선으로 그어져 있어서 느낌이 좀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숫자로 보면은 정말 외국인들이 소위 얘기하는 좀 약간 쓸어 담고 있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정말 너무 많이 사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 수급은 지금 현재 매도 기조긴 하죠. 일단 차트에서 좀 특징적인 부분이 나왔던 부분을 좀 짚어보면 LG 디스플레이 BOE 승소해서 BOE 뭐 14년 8개월 동안 미국에서 뭐 판매 안 된다 얘기 나왔을 때 올라갔던 부분, 그 다음에 BOE가 빠져나가면서 LG 디스플레이가 애플 쪽에서 그 점유율이 올라갈 것이다. 삼성 50, LG 30, 그 다음에 BOE 20 비율이었었는데 BOE 거를 LG가 이제 갖고 온다. 그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죠.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실적 나오면서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좋은 흐름과 수급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이거를 좀 약간 월봉 차트로 길게 보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분기별로 1조 원씩 수익을 냈던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인데요. 아직까지는 뭐 하락 구간을 완벽하게 V자로 턴어라운드 했다라고 보기는 힘들긴 합니다만은 나름대로 거래량 증가와 함께 수급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일단 적자 부분을 덜어냈고 그 다음에 앞으로 흑자가 좀 개선이 돼서 내년에는 일단 뭐 1조 5천억 정도까지 영업이익이 늘어날 거라고 하니까 시장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좀 부채도 20조 원이 넘는 기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부담이 가고 BOE, 하나삼성 디스플레이 모두 8.6세대 OLED 라인을 갖고 있는데 LG는 지금 현재 좀 약간 자금 사정이 녹록치가 않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8세대 라인을 좀 따라가기 힘든 부분이다. 여기까지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주목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LG 디스플레이 정리해 보겠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특징주 넘어가 볼게요. 네, 펄어비스 선택해 주셨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던 신작입니다. 붉은 사막의 출시일이 드디어 확정이 됐는데 내년 3월에 나온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진짜 확정일까요? 믿어봐야죠. 일단 네. 과거에는 분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뭐 2분기에 내겠다, 3분기에 내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었는데 이번에는 3월 19일로 이제 내년 3월 19일로 확정을 지었는데 일단 붉은 사막을 시장에서 뭐 유저들도 마찬가지고 주주분들도 마찬가지고 뭐 펄어비스 자체적으로는 더 간절하겠죠. 왜 기다리냐면 붉은 사막 전에 게임 이제 그 검은 사막이 지금까지 누적 매출이 3조 4천억을 돌파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 조금 더 스케일 큰 어떤 그 붉은 사막을 내놓으면서 이제 펄어비스도 그동안에 장기적으로 떨어지고 있었던 이제 주가 흐름도 올리고 그다음에 실적도 턴어라운드 할 것을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좀 디테일한 부분 좀 몇 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소니 신작 행사에서 일단 신규 트레일러 공개를 하고 출시일도 같이 공개를 했죠. 왜 소니냐? 가장 중요하죠. 이제 펄어비스 입장에서 소니가 가장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콘솔 게임이기 때문에 플레이스테이션. 하지만 반응은 먼저 나오는 건 이제 스팀이죠. 이런 이제 대작 게임들, 이제 약간 아시아 쪽이 좋아하는 이 스마트폰으로 하는 게임들 말고 이 유럽이나 이제 북미 쪽에서 좋아하는 이 콘솔 게임, 대작 게임들은 일단 유럽이나 미주 쪽에서 느낌이 먼저 좀 나와야 돼요. 이제 그거는 콘솔 이 타이틀에 대한 판매보다도 스팀 쪽에서 먼저 결정이 되죠. 스팀에서 이제 먼저 분위기를 잡고 그게 이제 콘솔 판매로 이어지게 되는데 일단 그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번에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과거 이제 우리가 게임들 만들 때는 뭐 언리얼 엔진이다라고 해서 물리 엔진을 이게 많이 사용을 했었었는데 펄어비스는 이제 독자적으로 일단은 뭐 개발을 한 블랙 스페이스 엔진을 활용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됐으면 좋겠고 정말 시장의 기대치만큼이나 실망감을 너무 많이 줬던 종목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 붉은 사막 제발 좀 잘 돼서 뭐 시장에서 좀 펄어비스를 포함해서 저제 게임주들의 느낌이 좀 좋아졌으면 하겠습니다.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3월 19일은 좀 약간 시간이 좀 많이 남긴 했죠.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디테일, 좀 약간 자세히 보면은, 거의 뭐 하한가 부근까지 빠졌던 구간이 바로 이제 펄어비스 신작 이제 붉은 사막 연기한다라고 발표했던 구간인데, 오늘 이제 거기까지는 좀 올라줬어야 되지 않나라는 좀 개인적인 아쉬운 부분이 좀 있고요. 길게 주봉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은, 이게 좀 약간 너무 많이 떨어져서 사실 고가권에는 뭐 14만 원이 넘었던 주식이 지금 3만 원 중반대인데, 일단 뭐 이 게임사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신작 기대감으로 올라갈 때와 그 다음에 신작이 일단 뭐 판매량이나 이런 매출로 연결이 돼서 실적으로 올라갈 때가 있는데 지금은 뭐 내년 3월 달까지는 당연히 뭐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간이 되겠죠. 그 이후에 이제 실적으로 증명해 줘야 되는데 네. 아무튼 오늘 뭐 나름대로 못을 박아줬기 때문에 펄어비스 입장에서 주주분들도 뭐 그냥 한번 기다려 보자라는 느낌으로 좀 편하게 기다릴 수 있는 어떤 뭐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뭐 실망을 많이 줬던 부분이 그래도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으니까요. 앞으로는 실적 개선과 함께 주가 흐름도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오늘의 두 가지 특징주들 만나봤고요. 이번엔 포착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종목들, 좋은 종목들 잘 포착해주고 계신데 오늘도 반도체일까요? 네, 오늘 좀 약간 낯선 종목인데 제가 이 종목을 분석을 하면서 이건 좀 약간 클리어 보내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나름대로 좀 준비한 종목인데 좀 약간 개별주입니다. BCNC라는 종목을 좀 BCNC. 네, 굉장히 낯선 종목이죠. 저도 낯선데 최근에 이제 반도체 쪽을 이제 분석을 쭉 하면서 이 종목이 굉장히 좀 소위 말씀드리죠. 약간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약간 요수상하다라는 느낌을 주는 그런 종목이라 좀 잠깐 간단하게 브리핑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시가 공정용 소재 부품 전문 기업이다. 이러한 타이틀에 붙는 종목군들은 끝에 쿼츠, QNC라는 단어가 많이 듣죠. 원익 QNC 이런 식으로 이제 세라믹, 이제 석영 관련된 부분들, 이제 소모품 부품들 공정, 이제 반도체 공정에서는 큰 장비들도 많이 들어가지만 그 안에 들어간 소모품 부품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 기업을 제가 이제 주목하는 이유를 몇 개 좀 체크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이 좀 몇 개 있는데 매출이 가장 많이 나오는 QD9이라는 제품 좀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QD9은 실리콘을 이제 잡아주는 부분이고요. 이게 손익분기점이 넘어서 이제 이익 구간으로 진입을 했다라는 이제 분석 기사가 나왔는데 언제 시장에 진입을 했냐면 23년도 4분기에 이제 삼성이랑 SK에 납품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2년이 넘어서 이제 지금 일단 손익분기점이 넘어섰다. 한마디로 이제 돈을 벌기 시작했다. 전년도, 재작년도, 작년도 모두 이제 어떤 영업 실적적인 부분에서 일단 안 좋았죠. 이제 적자를 나타냈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지금 적자였던 부분이 흑자로 턴어라운드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매출의 70%가 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고무적으로 주가 흐름도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좀 약간 반도체 기업들 중에 가장 많이 회자되는 기업은 여러분들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개인마다 틀리긴 하겠습니다만 저는 인텔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최근에 인텔 공식 공급사로 승인이 났어요. 이 BCNC 기업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떤 부분이 승인이 났냐? 폴리실리콘 포커스링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TSMC 모두 고객사로 기 확보를 하고 있었고 공장이 어디 있냐면 공장이 이천에 있습니다. 공장이 이천에 있으면 어디 향인지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아마 다들 아시겠죠. 공장이 평택에 있다, 상성 향입니다. 공장이 이천에 있다, 청주에 있다, 하이닉스 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 기업이 최근에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는지가 중요한데 우리가 보통 어떤 기업들이 공장을 증설을 할 때는 굉장히 신중을 기합니다. 우리가 공장을 큰 돈을 들여서 증설을 해서 공급 물량을 늘렸는데 어떤 이게 이제 수요가 줄어들면 그 기업은 굉장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BCNC가 이제 발표를 하기에는 이제 160억 정도 투자를 해서 생산 시설을 신규로 짓기도 하고 기존의 공장들을 증축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우리가 보통 이런 시설 투자 회사에서 시설 투자를 발표를 했을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지만 돈을 어디서 조달을 하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또 갑자기 또 주주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부분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 증자라든가. 근데 회사에서 이미 밝혀놨습니다. 공시에서 이미 밝혔죠. 회사 보유 자금이랑 이제 차입금을 통해서 조달할 예정이다. 한마디로 당분간 이제 증자 걱정은 없다. 그리고 증자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시설 투자와 관련된 부분들은 시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일단은 당분간은 그런 염려는 없다. 올해 이제 시장은 영업이익 72억 정도로 상당히 강하게 턴어라운드 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지금 소형주, 개별주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차트를 좀 가까이 보면은 최근에 좀 많이 올라서 좀 약간 주가 흐름이 부담스러운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긴 합니다만 이걸 이제 월봉으로 좀 약간 바꿔서 보면 얘기가 많이 달라지죠. 그리고 주봉으로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사실 과거에
적자였던 그 해당 분기 연도보다도 지금 올해 강력하게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는데 올해 고점 이제 막 이제 돌파를 해서 일단 어떤 새로운 주가의 어떤 뭐 레벨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오늘 마침 시장이 오후장 들어서 굉장히 좀 약간 흘러내리면서 윗꼬리가 좀 많이 달리고 있어요. 오히려 좀 가격적인 부담이 많이 좀 덜해졌다. 저는 이렇게 좀 평가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울까요? 네, 지금 좀 내려와서 14,500원 이하 구간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뭐 현재가 가격 약간 모아간다라는 전략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좋은 가격대라고 볼 수 있고요. 목표 가격은 이건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목표 가격을 잡았습니다. 조금 시간을 둔다라고 하면 좀 25,000원까지 굉장히 좀 높게 좀 잡아봤고 손절 가격은 12,000원으로 역시 좀 약간 러프하게 좀 잡아봤습니다. 네, 조금 생소할 수 있는 반도체 기업인데요. BCNC 살펴봤습니다. 중장기적으로 25,000원까지 목표가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이 종목도 관심 가져가 보시죠.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